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환경경제위원회 장성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가 과연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면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고양시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고양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양시는 2014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은 후 2019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시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 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들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과장님과의 대면식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의회의 여성 의원은 33명 중 15명에 달하며 의장님을 비롯 2분의 상임위원장님까지 여성입니다. 그에 반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국소장 및 과장님 중 여성은 단 1명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후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의원들의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등의 적극적 조치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상황은 어떤가요? 본 의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 1월 25일 기준 2급과 3급은 100% 남성이며 4급은 85%가, 5급은 91%, 6급은 65%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7급에서 50대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8급과 9급으로 갈수록 남성의 비율이 83%, 38%, 35%로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봐도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 여성 국과장 등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듦을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6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긴 하나 5급 이상 관리자로의 임용은 10.3%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진급 연한을 초과하였으나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비율을 보면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보직을 담당하는 국과장급에서의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90년도까지 여성 공직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5급에서의 남성 29%와 5급에서의 남성 29%와 여성 54%의 수치는 국과장급 진급에 있어 유리천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리자급 승진에서 여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존재함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보직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공무원 사회에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양시가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 누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부재하고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위상이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예산 또한 확대되지 않아 오히려 여성 정책에 대해선 퇴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성평등 추진체계인 젠더 정책 담당관에 대해선 어떠한 고려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시에서 만들어내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에 대한 이해조차 미비하여 기계적으로 성비를 맞추려 한다거나
오히려 성역할 고착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가 명실상부 여성친화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정책 결정의 주요 영역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성평등 추진체계, 젠더 정책 담당관을 두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2019년 1월 임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제5조 1항 2호에서 1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 시간수 더하기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입니다. 그 다음 제3호에서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는 1주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 곱하기 52.14시간 해서 나누기 12로 합니다.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 48시간, 월 209시간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단체 협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주 56시간, 월 243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월 최소임금은 8,350원 곱하기 243시간 하여 202만 9,050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복리후생비 산입금액 범위인 7% 곱하기 174만 5,150원인 12만 2,160원에 미달하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 3호에 나에 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한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임금 명세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해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더구나 고양시는 2018년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 2018년 1월부터 3월분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다가 4월, 7월에 소급하여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2명의 공인노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에 맞게 행정을 담당해야 할 시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우며 더군다나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사람과 정의를 표방하고 계시는 이재준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향과 배치된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이 생각납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성별 지역의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즐겁게 일하는 고양시,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고양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고양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정의로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고양시 면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유리 천장과 정책 결정의 주요 영역의 여성 배치에 대한 고양시장의 입장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급 여성 공직자 확대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 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의 양성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시 5급 이상 공직자 중 남녀 비율을 보면 142명 중 여성 공직자가 14명, 약 10%로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1990년도까지 여성 공직자 채용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5급 승진 임용에 적기에 있는 1960년생부터 65년생까지 6급 여성 공직자가 총 25명, 약 11%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2018년 11월 확정한 민선 7기 인사정책 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5급 이상 관리자급 승진 시 여성을 고려하여 여성 공직자가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인사를 실현하겠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6급 승진자 74명 중 38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이미 과반수를 넘어섰고 5급 승진에 있어서 승진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였으나 여성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21명 중 4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4급 승진은 직무 대리를 포함하여 총 7명 중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6급 여성 공무원의 주요 보직 부여를 통해 5급 여성 공직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시 본청 여성 6급 팀장은 총 37명에서 52명으로 15명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보직이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지만 공직 내 주요 보직이라고 인식되는 시 본청의 조직, 예산, 감사, 주민자치 등과 민선 7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환경, 인권, 균형 개발 등 각 분야의 여성 팀장을 배치하여 역량 발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여성 간부 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남녀 공직자 비율은 현재 남성 52%, 여성 48%로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평균 65%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또는 내년에는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주요 보직 부여, 승진기 부여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민선 7기 고양시정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승진 기회와 보직 부여 등 인사 전반에 있어 성차별적 요소는 없도록 하고 업무 외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한 능력 중심 인사를 원칙으로 인사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젠더 정책 담당관 제도 도입과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성평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2018년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이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도 창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여성 정책 중심의 제한적인 젠더 정책으로 여성 정책 중심의 제한적인 젠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모든 행정이 젠더 정책이 공유되고 시정 전반에 진정한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시책이나 예산 등이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인 성별 영향 평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 영향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 편성 교육 시 직원 대상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 평가 컨설팅 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공무원 대상 성별 영향 평가 교육 시 성인지 예산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현재 4월에서 6월에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성인지 통계 용역을 추진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이 실제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숫자로만 나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인지 예산 발굴해 주신다면 그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소정 시간 243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1월 수급분을 포함하여 2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지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법 개정일이 2019년 1월 1일 개정되고 정부 지침이 1월에 시달되어 현재 개인별 각종 수당을 반영해서 보전분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2019년도에 신규 포함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한산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원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2018년도 이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도 및 2019년도 최저임금이 16.4% 그리고 10.9% 급격히 인상되어 최저임금 미달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상액을 말씀드리면 2018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2019년에는 7,530원에서
8,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보전 금액 산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 통상수당이 포함되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시 조리사의 경우에도 고양시가 정한 생활임금 기준액인 202만 9,390원 이상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저임금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행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작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가지고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이것이 늦게 측정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 3항에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이상의 여기 최저임금법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 12일 날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6월, 7월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마찬가지의 내용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생활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생활임금이 지금 얘기하시기를 생활임금은 기본급,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 통상수당이 포함되어 월 환산액 202만 9,39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202만 9,390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게 임금이 정해진 것은 9,710원 올해의 생활임금은 9,710원입니다. 9,71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만 9,390원 이상 받고 있느냐? 자, 아까 보여드렸던 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 202만 9천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시 생활임금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209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시와 체결한 단체 협약 내용입니다. 단체 협약 내용을 확대해서 보시면 유급휴일,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243시간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양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은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주휴일,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243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고양시 생활임금 9,710원 곱하기 243시간으로 하게 되면 235만 9,530원입니다.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거죠. 답변서에 나온 내용은 어떤 때는 243시간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209시간을 적용하겠다. 이 고무줄 같은 이중자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들과 맺은 계약이 243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243시간에 맞게 생활임금을 곱해서 계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호 의원님, 김정배 국장님 답변 요하신가요? 네, 김정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최저임금 결정이 2018년도 6월경에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사항은 6월인지 7월인지 모르겠지만 결정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면서는 시행령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 규칙이 시행 지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산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리면은 저희는 이 임금을 어떤 그 협약에서 또 합니다. 협상. 그래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만간 또 더 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아마 새로 임금 책정될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또 소급분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이 209시간으로 지금 환산돼서 생활임금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 부천시 타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이제 209시간을 현재 이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생활 임금이 이제 저희는 이제 9,710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기타 대도시에서는 10,000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양시 어떤 예산 상황 그리고 임금 노동 주변의 상황 이런 전체적인 환경 요인을 고려해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또 부족한 점 있으시면 뭐 자료로 제출하든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늦게 정해져서 이게 운영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저임금법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법과 다르게 시행령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답변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난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줄다리기 회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9시간과 243시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가 좀 의견이 오고 갔고, 저는 243시간을 계속 주장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하면서 시장님께서 교섭에 의해서 243시간이 된다면 243시간에다 생활임금을 곱해서 주겠다. 그 다음에 209시간이라면 209시간에 맞춰서 주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9,710원에 대해서 합의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의 동아줄 같은 겁니다. 이 동아줄을 저희들 마음대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나름의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장님 답변을 필요하십니까? 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209시간이나 243시간이냐 내지는 최저임금하고 그 생활임금에 대해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리고 임금 구조가 기본급 중심으로 맞춰져 있냐 수당 중심으로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논란도 많고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그것이 시행령에 갖춰지고 이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공직에서는 예산이 시간이 저기가 되더라도 반드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정 절차가 그렇게 돼서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차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나 직종별로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어디는 기본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생활임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최저임금 할 때 사실 손해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많은 곳은 정말 이익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도 209시간, 243시간 이 부분도 사실은 단체 협약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부분이고 저는 이것도 국가에서 좀 하나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피해가고 그러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회사나가 그것을 갖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우리 생활임금 규정하고 이거를 갖다가 규정을 만드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뭐 6개월 이상 안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 성립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시차가 존재한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은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